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방송 2부 전은책입니다. 이 창밖이 정말 밝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걸 이제 이 정부도 알긴 아는가 봅니다. 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팬데믹이 경제 폭망의 원인을 돌릴 것 같군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 그 말에 태클 걸 생각 정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벌써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오래되었죠. 민주당에서도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언론에 어느 민주당 의원의 말이 실려있더군요.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런가요? 그런데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추경은요, 세금이 아니라 빚입니다. 정부 아닌 11조 7천억 중에서 무려 10조 3천억 원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최소 6조 이상의 정액을 주장하고 있죠. 11조 추경은 팬데믹이 아닌 상황을 전제하고 3월 중에 전염병 확산이 정점을 찍고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 정책이 하는 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추경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가 2차 추경 가능성까지 비쳤습니다. 이호성 경제수석이 연합뉴스 TV에서 나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추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언론을 장식한 건 이해찬 대표더군요. 그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경 정액에 난색을 표명한다는 보고를 듣자 기자들이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졸지에 홍남기 부총리는 모셔야 할 상견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지만 추경을 두고 여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정말 보기가 좋지 않군요. 솔직히 추경이 빚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홍남기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홍 장관은 6조 이상 추경을 정액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그래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다. 이게 홍 장관 얘기죠. 아마도 홍남기 장관은 추경 효과를 그리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추경이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이라면 빚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그는 하려고 들었겠죠. 솔직히 저는 추경 효과를 믿지 않습니다. 기껏 단기 알바 일자리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잔뜩 늘릴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수당을 만들어서 돈을 퍼붓겠죠. 그건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숨을 돌리게 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추락한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획부터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홍남기 장관은 이해찬 대표가 목을 치겠다는 말을 한 데 대해 시니컬하게 답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된다. 솔직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난색을 표명하던 기재부는 민주당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면서 정액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민주당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등 통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11조 7천억 추경에 민주당 정액 아닌 6조 3천억이 더해져 무려 18조 가까운 추경이 편성됩니다. 국가 부채는 그만큼 더 느는 것인데 그건 다음 세대가 갚아야겠죠. 자, 민주당 공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1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던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에서 강선우라고 하는 신인에게 패배했습니다. 추가 공모에 응한 강선우 씨는 여성인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죠. 예, 그분은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 친문 세력의 위용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강선우 씨는 가산점을 25점 받았는데 가산점 없이도 65%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친문의 일방적 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의 탈락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겐 보이지 않는 시되었습니다.
득보다는 훨씬 더 큰 실이죠. 그가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이 도진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은 정봉주 의원의 롤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투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까 겁을 낸 민주당 지도부가 정 전 의원을 설득해서 탈락을 시키자 느닷없이 김남국 변호사가 도진장을 냈습니다. 문제는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를 외치던 변호사인데다가 금태섭 의원이 조국에게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서갑 경선은 졸지에 조국 대 반조국의 결투장으로 변했죠. 그런데 조국이냐 아니냐가 선거판의 화두가 될 것 같자 민주당은 황급히 김남국을 강서갑에서 제외를 한 뒤에 경기 안산 단원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명의 강선우가 금태섭 의원을 압도하는 이변 아닌 이변을 연출함으로써 조국 수호는 다시 민주당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문 대통령부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당장 언론 보도를 보니 중도층 표심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서 지난번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피라 사건, 게다가 최근에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까지 중도층의 표심을 외면하는 행태가 계속됐는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낙마를 함으로써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습니다. 자, 이번 경선에는 그 외에도 주목받을 후보자가 여럿 있더군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복권 되더니만 원주갑에서 롤백을 했습니다. 그가 만약 본선에서 승리를 해 국회에 들어온다면 민주당은 친노 승골의 대선 주자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경선 결과가 있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승리입니다. 그는 대전 중구에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황운하 후보가 자신의 구명줄로 이번 선거를 선택했다고 해야 합니까? 어쨌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이제 선거판을 달굴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래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 오늘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은 벌써 봄이 와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식이었습니다.